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남의 시선에 완벽하게 무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는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타자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자신의 가치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민감한 사람은 자기 견해를 주장해서 관계의 마찰이 빚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딱히 없어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부모가 반대한다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1장. 내 인생을 살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자의 평가를 마음에 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당위성이 강조된 이상을 주입받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부모의 인생을 산 것이며 현실과의 접점을 잃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가 부여한 이상에 나를 맞추려 하고 현실의 나를 감점할 필요는 없습니다. 늙은 나도 병든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에서 유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어머니는 육아와 시어머니 돌보기에서 자유로워져서 마침내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려는 찰나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육아나 간호를 하는 동안 자기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의식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따로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평일은 계속 어머니의 병상 곁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18시간 병상을 지키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일주일만 계속되어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한 생각과 어머니의 죽음과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 일로 나는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그때의 내 문제는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에는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때는 어머니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현실을 잊지 못하고 늘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2장.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자기 결정을 타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하고 자주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마찰을 피하려고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참아가며 타인에게 맞추어 살면 분명 남의 미움을 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정할 수 없게 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제껏 타인에게 맞추어 오기만 했다면 그저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만 집중하느라 삶의 지침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3장. 지금을 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내가 3000년을 산다 한들 3만년을 산다 한들 기억해 두게나. 누구도 지금 사는 생 이외에 다른 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지금 잃어버린 생 이외에 다른 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 더 긴 생, 더 짧은 생도 마찬가지라네.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따라서 상실도 동등하다. 그래서 상실이 순식간에 일인 것은 명백하다. 과거와 미래를 상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들로부터 빼앗을 수 있을까? 과거와 미래는 가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살았고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매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들 그대로 실현되는 건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모든 행위를 생의 마지막 행위인 듯 행하라. 지금을 산다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고 그때그때를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분 1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긴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책에 푹 빠져 읽다가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버린 그런 감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것은 찰나주의는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격이란 하루하루를 마치 최후의 날인 듯 살며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위선을 행하지 않는 것. 단지 오늘이라는 하루를 즐기며 산다면 좋아지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 일은 들이 되든 산이 되든 될 대로 되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오늘 개선해야 합니다.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오늘 좋아지기보다 내일 좋아지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꼴을 당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하루 단지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게다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 오늘 좋아지도록 하라. 우리가 죽은 뒤에 살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삽니다. 타자에게 받기만 할 뿐 아니라 타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헌하는 것을 아들러는 인도하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인도하는 별은 북극성을 말합니다. 이 별만 시야에서 잃지 않으면 여행객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타자 공원이라는 인도하는 별을 놓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하는 별은 저편이 아니라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이루어내지 않아도 지금을 열심히 살아있는 것 자체로 타자에게 공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피어나려 흔들리는 당신에게. 기시미 이치로. 출판사 멀리 깊이. 내일이라는 날은 오지 않을지 모르니 오늘 좋아지도록 하라.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되는 고민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 못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